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 2016-271-455 판결 사건명 구상금 판시사항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위 전보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이하 근재보험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 이하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즉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중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급여 이하 산재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제3자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에 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에 객관적인 재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 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이런 사정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분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의무는 민법상 손해배상 채무와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지만 다음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법 규정이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근재보험 보험자의 보상을 유효한 변제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면하고 대신 근재보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은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 전보를 피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공적인 성질을 가진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출연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계없는 제3자가 먼저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한 변제가 채무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유효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피해 근로자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비로소 보상 절차가 완료될 수 있어
피해 근로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 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 2018-4223일 판결 사건명 대여금 판시사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보증인 보호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 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 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제4조, 제6조 보증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제7조 제1항 보증 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 체결 시의 보증 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제7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 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 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주 채무의 발생 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 채무의 존속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 2018-27679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자 판시사항 1. 자동차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 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 계약의 면책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자동차 보험의 특별 약관 및 보통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 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 면책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 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단순히 그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인 갑이 을 등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그들을 귀가시켜주기 위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우선 을을 그가 사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내려주었는데 을이 가해 차량을 가로막고 술 한 잔 더 하자며 보닛 위에 올라타자 갑이 그를 떼어놓기 위해 가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을이 가해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하지 부전 마비 및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노동 능력을 일부 상실하는 영구 장애와 매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에 처하게 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을이 위와 같은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손해는 갑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위 사고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한 자동차 보험의 면책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유지 2.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인 갑이 을 등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그들을 귀가시켜주기 위해 가의 차량을 운전하여 우선 을을 그가 사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내려주었는데 을이 가의 차량을 가로막고 술 한 잔 더 하자며 보닛 위에 올라타자 갑이 그를 떼어놓기 위해 가의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을이 가의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하지 부전 마비 및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노동 능력을 일부 상실하는 영구 장애와 매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에 처하게 된 사안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갑은 을이 영구 장애와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을의 손해는 갑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위 사고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한 자동차 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 2019다 28949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1.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경과하였고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 결정할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 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경과하였고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시사항 2. 갑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을이 갑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갑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갑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2. 갑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을이 갑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갑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을과 가맹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계약갱신 요구권 내지 가맹 계약상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을의 가맹 계약 갱신 거절에는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을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갑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 2020다 220607 판결. 사건명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판시사항 1.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으나 위 차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 제한,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차목은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2018년 7월 18일 시행해서 신설된 규정이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이하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차목 단서.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신뢰 관계 등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차목의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 판시사항 2.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2.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보호 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 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20년 7월 29일 선고 2016-51170 판결 사건명 청산금 판시사항 1.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 자산 출자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 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 자산을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계속 점유하는 것이 권한 없는 점유나 불법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전에 현금 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포기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적법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종전 자산을 기존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일단 조합원으로서의 종전 자산 출자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 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적법하게 출자하여 인도한 종전 자산의 반환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재개발 조합은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 자산을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고 단지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현금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 자산을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권한 없는 점유라거나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2.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이 현금 청산의 이행기간인지 여부, 적극 및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종전 자산을 출자하였다가 그 후 조합 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는데도 재개발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이 현금 청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 청산금은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150일은 그 이행기간에 해당한다.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 자산을 출자하였다가 그 후에 조합 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재개발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3.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 청산급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인지 여부, 적극 및 토지 등 소유자가 같은 기간에 대하여 성립한 위 두 가지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3.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정한 현금 청산급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권과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재개발 사업에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은 근거 규정과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다만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는 이미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0년 7월 29일 선고 2018타 268811 268828 판결 사건명 채무 부존재 확인 기타 금전 판시사항 1.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재해 발생일 후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에 임금 중 전부나 일부가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된 임금액이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선원법 제98조는 선박 소유자는 제94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애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애 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 보상 일시금을 평균임금의 1474일분으로 정하고 있다. 제57조 제2항 별표 2. 따라서 선박 소유자가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승선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 이전 승선 기간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되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원법 제2조 제12호 이와 같은 선원법 규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선원이 재해를 입은 날 이전 승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재해 발생일 후 임금 인상에 관한 단체 협약 등 노사 합의나 새로운 취업 규칙의 시행 등에 따라 승선 평균 임금 산정 기간 안에 임금 중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더라도
인상된 임금액을 승선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판시사항 2.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 임금의 조정 제도의 취지. 직무상 재해를 당한 선원의 임금이 소급적으로 인상된 경우 승선평균 임금의 재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승선평균 임금의 조정까지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소급 및 여기서 승선평균 임금 증감의 기초가 되는 변동 비율의 의미. 판결요지 2.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중인 선원에 대하여 상병보상금이나 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월 평균액 이하 통상임금 평균액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 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 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하고 다만 제2회 이후에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 회에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 4, 제1항 이러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제도는 재해를 당한 선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였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를 입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계속 적용하여 이를 기초로 한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직무상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선원법 시행령 규정과 취지에 따르면 직무상 재해를 당한 선원의 임금이 소급적으로 인상된 경우 승선평균 임금의 재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 4에서 마련하고 있는 승선평균 임금의 조정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고 승선평균 임금 조정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승선평균 임금 증감의 기초가 되는 변동 비율은 위 시행령 규정의 문헌상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통상임금 평균액의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3. 선박 소유자가 요양보상, 상병보상 또는 장애보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의사로 해당 선원에게 일시보상금 명목의 돈을 제공하고 해당 선원이 그 명목을 알면서 이를 수령한 경우 실제로는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선원이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일시보상금 제공일 후 발생하는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또는 장애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판결요지 3. 선박 소유자가 요양보상, 상병보상 또는 장애보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의사로 해당 선원에게 일시보상금 명목의 돈을 제공하고 해당 선원이 그 명목을 알면서 이를 수령하는 때에는 실제로는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제공하였음에도 선박 소유자가 전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해당 선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선원은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일시보상금 제공일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선박 소유자의 일시보상금 제공일 후 발생하는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또는 장애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선박 소유자가 요양보상, 상병보상
또는 장애 보상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 보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함에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나 주장을 내세우며 단지 겉으로만 일시 보상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의사를 밝힐 뿐인 경우와 같이 선박 소유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일시 보상금 제도를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다. 즉, 해당 선언이 선박 소유자가 제공하는 일시 보상금 전액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 소유자의 일시 보상금 제공일을 기준으로 선박 소유자와 해당 선언의 재해 보상에 관한 법률 관계는 일시 보상에 관한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만 남게 되고 그날을 기준으로 향후 발생하는 요양 보상, 상병 보상 또는 장애 보상에 관한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는 종결된다. 반면 선박 소유자가 일시 보상금 지급을 선택하였음에도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 보상금 중 일부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해당 선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선언은 선박 소유자의 일시 보상금 제공일 후 발생하는 요양 보상금, 상병 보상금 또는 장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